코로나로 숨죽였던 여행 심리가 되살아나면서 세계 각국은 굴뚝 없는 산업으로 불리는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가 관광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관광 대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장수청 원장과 이야기 나눠봅니다. 회사 근처에 명동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 코로나19로 막혔던 하늘길이 열린 다음에 정말 우리나라를 찾는 외국인 관광객이 늘고 있다는 거 이런 주변 명동 보면 많이 느껴요. 맞아요. 정부가 올해를 관광대국 원년으로 삼고 또 관광사업 부흥을 위해서 또 힘을 쓰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코로나 팬데믹 위기를 극복하고 우리나라가 관광 대국으로 자리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야놀자 리서치의 장수청 원장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안녕하세요.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관광 산업을 집중적으로 연구 조사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 관광 산업이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을 것 같은데 제3자적 관점에서 좀 냉정하게 분석해 주신다면 장점과 단점 어떤 게 있을까요? 2022년도에 WEF라고요. 세계 경제 포럼에서 네. 그 관광 개발 지표라는 걸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것은 이제 각국의 관광 경쟁력이 어느 정도가 되는지를 평가한 자료인데요. 예. 전체 평가 국가가 117개국인데 네. 저희가 15위를 차지했습니다. 15번째 낮지는 않네요. 이제 상당히 예. 높은 위치를 차지하고 있죠. 네. 그런데 이제 세부 항목을 좀 살펴보면 저희가 네네. 이제 상당히 강점으로 보이는 부분이 보건위생, 정보통신 인프라의 준비성도 상당히 높게 평가가 됐고요. 문화관광 자원이 아주 높게 평가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선진국에 진입하다 보니까 가격 경쟁력은 조금 낮게 평가가 됐다. 또 하나 특징은 좀 천연 관광 자원 부분에 있어서 아하. 평가가 조금 낮다. 야놀자 리서치가 민간연구센터, 여행산업 연구를 위한 민간연구센터라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연구를 하시는 거예요? 그 플랫폼 기업 중에 주식회사 야놀자라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다음에 이제 미국의 퍼듀 대학교의 관광 산업을 연구하는 크리바 센터라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경희대학교도 호텔 관광대학이 있죠. 네네네. 그 안에 H&T 애널리틱 센터라는 연구 센터가 있습니다. 예, 예. 그 3자가 협력해서 저희가 연구소를 열었습니다. 어. 저희가 연구소를 연 이유는 우선 관광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열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사업자들이 좀 유용하게 쓸 만한 정보와 또 자료를 좀 만들어야 되겠다. 아하. 이런 생각을 해서 우선 오픈을 했고요. 네. 저희가 특히 이제 강조하고자 하는 부분은 저희가 기존에 그 사업자들이 쓸 만한 자료들이 왜 없나 살펴보니까 그런 데이터를 꾸준히 쌓아온 그런 어떤 연구기관이 없었다. 아하. 그래서 이제 앞으로 저희가 조금 장기로 내다보고 예. 그런 데이터도 좀 축적을 하고 분석을 해서 산업에다 좀 공급하는 네, 이런 네. 좀 공적인 연구를 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원을 덜 쓰면서도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산업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일단은 외국 사람들한테 좀 끌어당기는 그런 매력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 우리나라가 지금 그 GDP 네. 국내 총생산 대비 관광 산업이 기여하는 부분은 약 2.7% 정도에 머물고 네네. 있습니다. 이 부분이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OECD 36개 국가 중에서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아하. 그러면 이제 평균은 어느 정도가 되는가? 예. 그러면 한 10% 정도가 되고요. 저는 2.7%가 낮다고 생각하면서 동시에 우리의 잠재력을 보면 성장할 룸이 많이 남아 있다. 아하. 이렇게도 평가하고 싶습니다. 우리 국민이 이제 인구가 5천만이 조금 넘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시장이 딱 그 정도죠. 음흠. 그러나 이제 이것을 국가의 어떤 주축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네. 좀 더 많은 어떤 그 대상이 필요한 거죠. 네, 네. 거꾸로 이제 삼성전자 또 뭐 LG전자, 현대차 또 기아차들은 이미 세계적인 기업이 됐죠. 예, 예. 네, 그런 기업들이 국내 소비자만 상대했으면 지금 같은 세계적인 기업이 됐겠는가.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저희는 이 관광 관련되는 모든 기업들 또 국가도 포함해서 우리의 고객은 우리 대한민국 국민뿐만 아니고 글로벌 모든 트래블러들이 저희의 고객이다라는 생각으로 나가면 앞으로 큰 성장이 이루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코로나로 관광객들이 끊겼다가 다시 우리나라를 찾아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거와 비교를 했을 때 이 관광객들의 트렌드 변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가요? 지금 현재 회복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나 이제 주로 많이 보이는 관광객들이 일본에서 오신 분들, 또 이제 동남아에서 오신 네네.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이 이제 어디를 많이 방문하는지를 이렇게 추적을 해보면 네. 여전히 명동을 많이 네. 가시고요. 또 경복궁 많이 가시고 네. 맞아요. 젊은 분들은 홍대 많이 가시죠. 음. 코로나19 팬데믹 이전과 비교해도
그 행태는 큰 차이가 없다. 근데 이제 하나 이제 차이가 있는 것은 예. 네. 실제로 저희가 그 K컬처가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에 훨씬 더 인기가 있어졌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이 더 많이 알려졌고 예. K-팝도 더 많이 알려졌고 또 많은 상을 받았습니다.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인지도가 많이 올라갔죠. 중동이나 또 아시아 지역 그 인구가 좀 더 방문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런 변화가 있다면 있고요. 하나 더 재밌는 것은 네. 네. 관광공사에서 2021년도에 실시한 방한 관광객의 어떤 잠재력을 평가한 네. 조사가 네. 있습니다. 전체 응답자 중에서 네. 47%가 네. 향후 3년 내에 네. 어허. 한국을 방문하겠다라는 오.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이건 굉장한 뉴스입니다. 네. 그리고 이것은 의지를 표명한 네. 거기 때문에 네네. 또 관광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부분이 좀 네. 특징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우리나라를 찾는 외국인 관광객 규모는 어느 정도인가요? 현재 규모를 이해하시려면 아마 그 코로나 팬데믹 이전이 그러면 어느 정도 되는지를 네. 이해하시면 그렇죠. 도움이 될 네네네. 거예요. 네. 그러면 2019년도가 네. 지금 약 1,750만 명이 내한 관광객이 있었고요. 네. 2021년 기준으로 보면 100만이 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2022년에 320만 명의 내한 관광객이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올해 들어서 이제 급격하게 이제 회복이 되고 있는데요. 여기서 이슈가 뭐냐면은 우선 그 항공편이 아직은 좀 부족합니다. 그렇죠. 네, 항공이 빨리 이제 증편이 돼야 되는데 그렇게 못 되고 있고 또 2019년 이전에 많았던 중국 관광객이 아직은 그렇게 올라오지 못합니다. 아시겠지만 이제 중국 정부에서 한국을 방문하는 단차 관광객은 아직 허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2019년 기준으로 보면 한 50% 정도 회복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나라별로 보면 이제 사정이 좀 다릅니다. 네. 일본의 경우는 이미 뭐 무비자 입국 허용이 됐고요. 항공편도 일본은 굉장히 늘어났습니다. 많이 늘었죠. 네. 예. 그러다 보니 사실은 일본은 거의 2019년 수준으로 올라와 있고요. 또 미국하고 유럽 경우도 재밌는 것은 거기는 이미 코로나를 일찍 경험하고 일찍 마감하는 그런 형태였기 때문에 예. 2022년 초부터 사실은 회복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거의 어허. 2019년 수준으로 회복되고 있는 그런 상태고요. K컬처, K콘텐츠가 전국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외국인 관광객들도 많이 찾아오고 있고요. 이런 관광객 증대에 실제로 해외에서 어느 정도로 인기가 있는 거고 이게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시나요? 그 한류의 영향에 대한 연구가 또 있습니다. 관광공사의 그 외래 관광객 실태 조사를 2019년도에 실시를 했는데요. 그 외래 관광객 중에서 왜 한국을 왔습니까? 라고 하는 그 이유를 물었는데 22.4%가 한류 때문에 왔다라고 명시를 했습니다. 예. 근데 이거를 그 방문객 수로 한번 환산을 해서 보면 네. 대략 400만 명 정도가 됩니다. 400만 명. 네. 예. 그러니까 외국인 관광객이 한 400만 명 정도가 2019년도에 한류를 위해서 한류 때문에 한국을 방문해서 네. 한국을 와서 즐겼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K-팝의 팬들은 사실 거의 매년 한국에 와서 K-팝의 이벤트 같은 데 참석한다고 합니다. 네. 어허. 그리고 영화 촬영지, 또 예. 드라마 촬영지에도 외국인 관광객이 상당히 많죠. 이런 것들을 보면 저희가 K 콘텐츠가 굉장히 많이 일반화되고 있구나. 또 그 영향력이 굉장히 크구나라는 걸 알 수 있고 앞으로 이것이 유지가 되기 위해서는 이 K 콘텐츠를 조금 더 다양하게 해나가서 네. 한국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이해하고 또 한국의 어떤 이미지도 더 개선을 하고 그래서 관광객도 자연스럽게 늘어나는 그렇게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한 번 방문에 그칠 게 아니라 여러 번 또 다시 찾게 만드는 게 정말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렇게 만들도록 할 방안 어떤 게 있을까요? 관광의 사실 3요소 그러면 볼거리, 즐길거리, 먹을거리입니다. 네. 예. 이 세 가지 중에서 한국은 즐길거리가 조금 약한 아하. 나라로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이런 지적들을 보면 우리가 뭔가 새롭게 같은 관광객끼리도 같이 서로 어울리고 또 즐길 수 있는 그런 장소를 좀 마련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즉, 제 생각에는 엔터테인먼트 형식의 어떤 프로그램들이 좀 더 많아져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또 하나는 이제 16,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외래 관광객 실태 조사를 한 게 있습니다. 예, 예. 평균적으로 한 6일 정도 머무른다고 그래요. 그리고 대부분이 무엇을 하냐면 명동 가고 남산 가고 경복궁 가고 예, 예. 홍대 가고 어. 그러다가 쇼핑하고 만난 음식 먹고 돌아가는 이런 패턴인데 네, 네. 이게 한 두세 번까지는 모르지만 어. 더 이상 방문할 그 동의는 없다는 얘기죠. 이것을
보충하기 위해서 우리가 네네. 엔터테인먼트적인 것도 많이 해야 되고 또 하나는 우리가 서울만 관광지가 아니죠. 그렇죠, 그렇죠. 상당히 많은 지방의 관광지를 갈 수 있도록 이 유인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겠다. 지방 축제가 대단히 많습니다. 아, 그렇죠. 모든 지역의 축제가 다 있습니다. 예, 예. 제 생각에는 이제 이거를 좀 업그레이드 시켜서 음, 그 관광 자원으로 활용하면 어떨까? 음. 그러면 이제 여러 번 방문해도 네. 항상 볼거리가 있고 새로운 어허. 즐길거리가 있는 한국 관광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편의성, 특히 디지털 기술을 활용을 한 이런 편의성을 어떻게 제공할 것인가 이런 부분도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네. 근데 조금 아쉽지만 지금 한국 관광 산업에 있는 많은 분들은 아직도 본인들의 그 사업체에 그걸 적용하는 사람들은 참 적은 편입니다. 아. 그럼 이제 왜 이렇게 활성화가 덜 됐느냐를 네. 살펴보면 음, 관광 사업체를 하시는 분들의 영세성이 있지 않는가. 그러셨다. 이 통계가 좀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예. 국내 관광 기업 중에서 매출이 지금 10억 미만인 업체의 비율이 96%. 어허. 네. 종사자가 지금 네. 10명이 넘지 않는 그 업체 비율이 85%에 머물고 그러다 보니까 이 미래를 그 바꿀 수 있는 어떤 이 디지털 기술을 어떻게 써야 될지도 모르고 무엇이 중요한지를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이제 이 시점에서 정부가 조금 더 지원을 해서 이분들이 그것의 중요성을 깨닫고 그걸 활용하는 그런 장을 좀 열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고요. 네네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사실 교육하고 훈련 프로그램들이 대단히 중요하죠. 정부의 지원뿐만 아니라 이제 본인들 스스로도 그것에 깨달음이 필요한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학교에서도 좀 나서서 네. 그런 봉사를 좀 해주셨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제 우리나라 관광 대국 또 뭐 관광으로 버는 돈이 좀 더 많은 그런 국가가 되기 위해서 좀 방금 말씀하신 거는 좀 투자라든가 좀 장기적인 플랜을 따라서 움직이는 거라면 당장 좀 이거 시급하게 해결할 수 있는 과제들이 있다라고 보시는 거는 어떤 게 있을까요? 우선은 시급하게 해결할 부분이라고 하면 저는 이런 불편함을 해소하는 게 먼저 아닐까 예.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관광 산업에서는 네. 그 수용 태세가 잘 되어 있느냐 어허.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대표적인 게 네네네. 어떤 거죠? 외국에서 발행한 신용카드의 활용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에 가기 위해서 티켓을 예. 산다 어허. 또는 렌트카를 한다 예. 이러면 이제 온라인상에서 정보를 보고 네. 그 결제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결제를 할 때 이제 그 신용카드를 이렇게 들여다보면 네. 놀랍게도 해외에서 발행된 신용카드의 옵션은 없고요. 국내 은행 또는 신용카드에서 발행된 신용카드만 옵션이 있습니다. 어. 그 얘기는 이 외국인들이 그 이커머스를 국내에서 할 수 없다는 얘기죠. 또 하나는 아마 언어적인 문제일 텐데 네네. 제가 말씀드린 이 언어적인 문제는 온라인 상에서도 이 영어 문제가 또 외국어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 외국인이 지방을 가고 싶어요. 고속버스 웹사이트에 가서 이렇게 보면 네. 한국말밖에 되어 있지 않습니다. 네. 그 얘기는 한국말을 알아야만 그 서비스를 쓸 수 있다는 아하, 거죠.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이런 두 가지로 보면 예. 아직도 우리나라의 관광 서비스 또 기타 이커머스 서비스 회사들이 네. 외국인이 우리의 고객이라고 하는 그런 마인드셋이 없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 과제이기도 하죠. 관광 산업 육성. 그렇다면 관광 산업과 여행 기업들을 위해서 이 정부 차원의 노력은 어떤 게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산업의 육성이 뭐 하루아침에는 어렵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꾸준히 우리가 지원책을 펴야 되는데요. 그럼 이제 어떤 지원책을 쓰는 것이 좋겠느냐 네. 이런 거죠. 사실은 저희 나라는 뭐 제조업을 중심으로 하는 제조업 국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네. 그 여러 가지 몇 개의 제조업을 키우기 위해서 정부에서 무던히 노력했고 성공을 했습니다. 그때 많이 쓰던 방법이 이런 기업들이 연구하는데 투자가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 투자하는 부분만큼은 세금을 좀 아하. 줄여줬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여행 기업들도 네. 플랫폼을 만들고 또 솔루션을 하기 위해서 기술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 부분만큼은 또 같은 그 네. 혜택을 줄 수 있지 않는가. 그러면 아무래도 훨씬 더 경쟁력이 생길 것이다. 또 하나는 이제 해외 진출한다는 것은 네. 대단한 리스크를 안게 되죠. 재무적인 리스크도 있고 비즈니스 리스크도 있습니다. 예. 그중에서 이 재무적인 부분 일부만이라도 좀 해결을 해주면 예를 들어서 어떤 관광 수출 펀드라든가 뭐 이런 걸 좀 만들어서 예. 일부 들어가는 비용의 일부를 좀 매칭 펀드 형식으로 조금 줄여준다면 네. 훨씬 리스크를 절감하고 또 해외에 가서도 더 그 경쟁력 있게 사업을 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물론 이것뿐만 아니라 다양하게 많습니다. 법률적인 지원, 네. 해외 나가면 법률적인 게 생소하겠죠. 네. 또 여러 가지 그 사업적인 부분 이런 컨설팅도 필요하고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국가 간의 커뮤니케이션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국가 간의 커뮤니케이션을 외교 채널을 통해서 네. 많이 해서 우리 기업을 좀 도와주는 역할 이런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마지막으로 여행산업연구단체의 초대 원장으로서 앞으로의 목표나 비전이 있으시다면요? 국내 관광산업뿐만 아니라 네. 국제적인 모든 관광산업 전반에 네. 중요한 정보 또 지식을 생산해서 또 리서치, 즉 연구의 허브가 되는 겁니다. 또 이걸 통해서 저희가 조금 더 나아가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비전도 달성하고 네. 또 대한민국 관광 대국도 저희가 달성하는 그런 목표를 갖고 있고 열심히 뛰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이전과 다르게 외국인 관광객들도 뭔가 좀 트렌드가 바뀌었다. 네네. 또 산업계에 디지털 전환도 일어나고 있다. 한마디로 좀 뭔가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텐데 이렇게 새로운 트렌드에 맞춰서 발전을 해야지 우리 관광산업도 지속 가능한 성장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네, 우리나라 관광산업이 경쟁력을 갖춰서 세계 시장에서의 입지를 공고히 다지길 바랍니다. 오늘 토요포커스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